안녕하세요. 빌린다 렌트카의 사장 겸 영업 홍보 정비 사무 예약 접수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네, 오늘은 카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시트를 어린이를 굳이 안 치지 않아도 크게 처벌을 안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만 5세까지는 카시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앉혀야 하고요. 벌점과 벌금도 물게 되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진짜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카시트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빌린다 렌트카는 물론 카시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수만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요. 저희 말고도 오키나와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카시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먼저 카시트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부모님들께서 카시트 없이 아이를 아마 태우고 계실 건데, 카시트가 없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차에는 에어백이 다 있어요. 무릎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다 있어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차량 매뉴얼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은 에어백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요. 에어백 자체, 에어백이 그 차에 들어가는 에어백은 SRS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이 SRS 뜻을 아무튼 그 SRS는 이제 보조적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을 지켜주는 그 메인은 어디까지나 이 안전벨트예요. 이 안전벨트가 한 80%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돌을 했을 때 안전벨트가 내 몸을 시트 쪽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데에 안 부딪히고 내가 받는 피해가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를 이제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벨트를 해도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에어백이 이런 시트는 좀 괜찮지만은 이런 유리나 이런 거에 부딪히는 것보다야 에어백이 낫겠죠. 그런데 충돌 시에 보통 0.12초 사이에 에어백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에어백이 터져서 부풀어 올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에어백이 다 똑같습니다. 안에 이제 그 충돌 신호를 감지하면은 화약을 터뜨려서 그 공기를 순식간에 팽창을 시켜서 에어백이 빵 터집니다. 이게 에어백이 슝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빵 터져요. 유튜브에서 에어백 위력으로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스트레이트를 그냥도 아니고 카운터로 맞을 때의 위력이 나온다고 해요. 그 대충 거의 1톤 가까운 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몸이 완전 앞으로 튕겨 나가는데 에어백이 터졌다 그러면은 에어백 때문에 죽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3세대,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힘을 조금 줄인 거죠. 이렇게 쾅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타이밍을 조절해서 터지는, 약하게 그런 에어백인데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에어백을 아이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쾅 죽어요. 그러니까 에어백은 여러분이 의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벨트를 잘 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아이를 이렇게 안고 타죠. 아이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막 울고, 카시트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앉혀봤어요. 근데 막 울어요. 그래서 그냥 안고 가요. 이거는 얘를 내 에어백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으아! 빠직 이거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애가 좀 커서 이제 벨트를 뭐 앉아가지고 멜 수 있게 됐어요. 자, 아이가 혼자 앉았습니다. 벨트를 매요. 벨트를 매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벨트가 원래 이 어깨에 걸려요. 어깨에 걸려서 내 이 허리, 골반과 어깨를 잡아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벨트가 목에 걸려요. 목에 걸린 채로 사고가 나면은 목이 쫄리겠죠? 네. 그래서 죽어요. 어디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벨트에 목이 졸려서 죽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키가 한 140cm 정도 되기 전까지는 다 위험해요. 모든 아이들이 그냥 혼자 앉아서 벨트를 매는 자체가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시니까 얘가 키가 작아서 목이 졸리니까 이거를 뒤로 넘겨서 요 골반 쪽, 배 쪽만 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목이 졸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만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약하거든요. 괜히 3점식으로 벨트를 하는 게 요즘에 다 권장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고까지는 괜찮겠지만 큰 사고 났을 때는 아이가 위로 이렇게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은 허리가 부러질 거예요. 택배 왔나 보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에어백도 위험하고 벨트도 위험하니까, 자, 그럼 우리 아이는 옆에 앉히고 내가 잡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사고 시에 얘를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리고 진짜 뭐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세서 확 잡잖아요. 이 힘 때문에 애 뭐 장기가 어디 눌린다거나 뼈가 잘못 눌려서 골절이 되겠죠. 네. 이 벨트는 사고 시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잠기는 기능이 모든 벨트에 있어요. 요즘 나온 차들은 다 있을 거예요. 국산이든 수입차든 관계없이 다 있을 건데, 잠기더라도 약간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벨트 자체가 완전 단단한 그런 소재도 아니고. 근데 사람 팔은 안에 뼈가 있잖아요. 확 잡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애가 되겠죠. 그리고 놓치면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시트가 필요한 건데요. 얘는 지금 이게 풍선이라서 안 닫히는데, 카시트 어린이용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벨트가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목이나 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양 어깨와, 그리고 여기를 잠그게 되면은 양 어깨와 골반을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머리, 아이의 이 키에 맞게 머리가 되어 있고, 이 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보호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카시트도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 에어백이 없는 뒷자리에 설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살 이하 돌 안 지난 어린아이들은 뒤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앞에 설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앞에 조수석 쪽에 에어백 온오프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오프 기능이 없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앞을 보고 착용을 하고, 뒤에 삶이 없으면 의자를 최대한 뒤로 빼주는 게 좋겠죠. 네. 에어백이 맞으면 무조건 아이한테는 위험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에어백이 있는 곳은 뒤쪽으로 장착하지 말라고 지금 써 있어요. 에어백이 뒤에서 맞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요 사이에 낑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안전 운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 오키나와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는 도로 흐름도 많이 느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한 대 한 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도로 옆에 뭐 가게나 뭐 교차로, 골목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빨간불에 정차할 때에도 그 출입구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달리프를 이렇게 띄워서 차를 세워서 할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다 돼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하면 운전하기 편해요. 사고가 날 확률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뭐 일본에서 뭐 막 큰 사고를 내고 이런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데, 네. 그래도 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저희 약관상 그리고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할 시에는 차를 빌려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정한 약관이지만.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오키나와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는 이라이카나이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빌린다 렌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 부스터라는 거예요. 그 보통 카시트에서 이제 등받이를 빼고 밑에만 남아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좀 큰 아이들용. 귀찮아가지고 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아이를 앉혀서 이런 식으로 짠 해서 헬륨 풍선을 쓰는 거는 좀 쉽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이렇게 해서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아이들 대부분 이제 어깨에 딱 걸치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벨트 높이를 맞추기 위한 건데, 이걸 이렇게 벨트 통과시 가지고 걸게 되면은 어깨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차 에어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 뒷자리 다리 부분에 왜 쿠션 같은 거 큰 매트 넣어가지고 왜 평평한 마루처럼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그거를 많이 파는 것 같진 않은데, 그거는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사고 나면은 정말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물론 차가 멈춰 있을 때 차 안에서 좀 놀 수 있도록 해서 위에서 뭐 해서 쓰는 거면은 상관이 없지만, 주행 중에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이들 카시트에 앉히면은 막 울고불고 하니까 카시트에 앉히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봤지만은 처음부터 카시트에 앉으라고 잘 앉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엄마랑 떨어지기 싫으니까 막 울고불고 할 텐데, 갓난아기일 때부터 차에 탈 때는 당연히 카시트에 앉아야 된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적응이 빠른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울겠죠. 근데 이제 한 10분, 15분?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제 진동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비교적 아이들이 얌전해집니다. 네. 빠른 아이들은 그 정도면 적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좀 적응이 좀 느린 아이들은 진짜 막 일주일 넘게 이렇게 앉혀도 막 울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 습관을 한번 들이면은 아이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먼저 카시트가 있는 자리를 찾아요. 거기가 내 자리인 거를 딱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앉아보면은 이게 내가 딱 안정이 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19세기, 20세기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잖아요. 21세기에 차 항상 거의 항상 타야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카시트 반드시 앉혀야 합니다.